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023년 10월 1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이고 3.5%는 지금 지난 1월 달인가? 그때 0.25% 오르고 그 이후로부터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있던 뭐 뉴스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이번에 또 동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됐네요. 그럼 뭐 별 문제 없네 라고 그렇게 다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어요. 동결했어요. 그러면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게 좋습니다. 금리가 낮아야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빌리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데 오늘 주식시장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많이 올라서 원화 가치도 많이 줄었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됐는가 잠깐 한번 봐볼까요? 주식도 지금 코스피가 1.9% 빠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3%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폭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딴 거보다도 환율도 지금 계속 심상치 않죠. 환율도 지금 잠깐만요. 1300 이제 뭐 80원 뭐 이런 수준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죠. 오늘 1357원이군요. 이러니까 주식은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즉 원화 가치도 빠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는데 왜 시장은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코스닥 3% 빠진 거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저도 뭐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수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 날에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동결한 날에 왜 이렇게 동결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사실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1.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동결했느냐 이무죠. 그러면 사실 동결했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이니까 올리는 게 맞았냐 내리는 게 맞았냐 동결하는 게 맞았냐인데, 미국은 지금 올렸잖아요 금리를. 그럼 우리도 올리는 데에 대한 상승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저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저렇게 뻗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의문은 미국은 왜 올리고 우리는 왜 안 올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파생해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린 거야 못 올린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죠. 안 올렸다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해보니까 뭐 안 올릴 수 있으니까 안 올렸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올려야 되는 엄청나게 큰 압박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올렸다가 더 큰일 벌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올렸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저는 일단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조치가 향후 빚어올 효과, 그 효과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또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이제 추이이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쭉 치고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물가 때문이죠. 물가를 잡으려고 한국은행이 쭉 올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동결 수준을 갖다가 계속 1년 내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올렸던 것은 물가 때문. 그럼 이렇게 이제 뭐 멈춰 있는 거 이 정도 3.5%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 그럼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됐느냐를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직까지 물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9월달 소비자 물가 3.7% 찍었습니다. 물가 3.7% 찍었는데 기준금리가 3.5%다 그러면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게 더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보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른다. 이 금리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물가 못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국내 요인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의 소비자 물가가 기준금리 수준을 갖다 뛰어넘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죠. 근데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국내 요인 사실 그렇게 두 번째 부차적인 이유이고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75% 거의 2% 차이죠. 2%포인트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효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돈 빼가지고 미국에다 들고 가겠죠. 그냥 미국에 국채만 사도 5% 넘게 준다는데 뭐하러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산다 이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한국 국채를 막 외국인들이 막 팔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국채 괜찮으니까 좀 그래도 좀 사주세요. 아이고 말로 사주세요 하는 건 필요 없고요. 세일즈를 하시려고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더 주시겠다. 그러면은 한국 국채를 살 수 있죠. 그런데 매력도 측면에서 미국 국채가 더 매력적인 국채인데 한국 국채를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는 금리를 더 주셔야죠. 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 국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채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예금도 마찬가지죠. 다 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려라 라고 하는 압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투자가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돈 안 빼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을 팔잖아요. 팔았으면 예를 들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주식을 팔았으면 외국인 투자가 손에 이제 100억 원의 한국 원화가 생겼습니다. 이걸 한국 시장에다 팔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가겠죠. 그러면 원화는 팔고 달러는 사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1350원대의 환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채권 사는 게 더 이득이야, 미국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까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답니다. 그거 될 때까지 환율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인 투자가 생각하지 말고 수출을 생각해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해가지고 달러와 왕창 받아 벌어오면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수출도 줄어듭니다. 수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죽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말은 쉽게 합니다만 금리를 올리는 게 쉽냐? 금리를 올리면 당장 힘든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당장 대출받은 사람 지금부터 금리 더 올라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다 싫어하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 생각을 하면 당장 금리가 뭐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좋아하죠. 채권자는 이득이지만 채무자는 손해를 봅니다. 이 채무자에는 많은 사람들, 일단 저기 기업 투자자금 빌리려고 하는 기업들도 손해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게도 뭐 안 좋죠. 다 싫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 예금하는 사람은 앞으로 예금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좋겠지만서도 반면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그 실물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투자자들은 다들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 뭐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주가 안 좋죠. 제일 심한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완전 직방이죠.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돈 빌리기 힘들고 그런 부동산 수요가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부동산도 상태가 안 좋을 것입니다. 기업들도 올라가면 현금 부자 애플 같은 회사에서는 금리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뭐 그런 뭐 극소수의 초거대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들 돈을 빌렸으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다들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돈 빌리는 금액이 뭐 5%다. 그러면 한 해 영업이익률 5% 이상을 올려야지. 그래도 기업이 이자 낼 거 내고 뭐 들고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영업이익률 5% 내는 그런 산업군 자체가 별로 없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매우 어려워지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그 물가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지. 그래야지 물가가 잡힙니다. 그냥 뒤에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서로 고통만 크게 합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고 금리 올라가는 것대로 사람들 고통받는 건 고통받는 것대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금리가 그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 잡힙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그런 게 있고 환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그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 올라가지면서도 지금 현재 금리를 안 올리고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환율이 달러 가치가 오르죠. 원화 가치는 내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동결한 이유가 뭐느냐?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서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을 지켜야 된다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기 부동산을 지킨다라는 게 그러면 역시 뭐 윤 정부 부동산 이거에 목숨 걸고 있고 자기 지지 기반이 그거니까 그렇겠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가계대출과 엮여 있어서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가계대출 추이인데 위에 파란색은 그 주식담보대출 이게 이제 얼마나 늘었느냐 이고 밑에는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담보대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잠깐 줄어드는 때가 있긴 있었죠. 이 시기에 주식담보대출도 좀 줄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잠깐 뭐 한 2달 줄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쭉쭉쭉 늘고 있습니다. 그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뭐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부동산 대출이 왕창 늘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대출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나면은 다들 부실 대출로 남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런 가계 대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죠. 바로 건설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들입니다.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들으시고 귀에 딱지가 않으실 텐데 이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하는 건 그 건설회사 뭐 시행사가 뭐 시행사를 하는 거죠. 건설회사 또 시공사들에게 다 보증을 써주는 거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건설 빌리는 마찬가지죠. 근데 얘네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고 돈을 다 땡깁니다. 이게 PF입니다. PF가 뭐 설명하면 길지만서도 뭐 짧게 얘기를 하면 분양 사업을 하려고 땡긴 돈이고 분양 사업이 빠그러지면 그 돈이 그냥 다 대출만 덜렁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산 팔고 여기서 남은 돈을 빚 갚고 나면 대부분 다 못 갚습니다. 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부실이 되고 있는데 이 PF가 지금 현재 제일 위기인데 이게 망가지면 진짜 큰일 난다 싶어서 지금 이걸 지키는 데에 거의 전 부서가 다 뛰들어와 있는 거죠. 기재부 그러고 있죠. 뭐 건교부 당연하고 뭐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금리를 지금 현재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고요. 다들 올려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요번에도 아마 안 올릴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근데 그럼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거의 뭐 90% 이상이 그렇게 예상했다네요. 한국은행 요번 10월 달에도 금리 동결을 할 거야. 내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올리지도 못할 거야. 동결할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의 이유 뭘까요? 뭐 윤정부 무서워서? 에이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끼고 윤 정부가 사실 지금 현재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직방으로 다가오고 있는 PF 대출일 거고요. 부동산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가계대출 부실화. 그리고 이것들이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나면은 그냥 금융위기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안 올리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어. 근데 안 올리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안 올리고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해서 갑자기 성장률이 모든 경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GDP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뭐 4% 5% 빵빵빵 쳐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동결 조치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해결을 미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렇게 시간을 벌면 그 사이에 어떻게 뭐 좀 되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PF 대출은 계속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더만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필요하면 사야지 뭐. 그거 이거 앞으로 내릴 거니까 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지랖에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내리고 이런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오를 지역을 골라서 투자하겠다 그런 것도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나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거야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오르긴 힘들다입니다. 이 금리 수준과 이 경기 수준에서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동결을 한 이유로 현재의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동결했다라고 말합니다.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 동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만 그 걱정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